수지는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심지어 복도를 지날 때조차 따가운 눈초리가 등 뒤를 찔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던 그 손길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수진아, 내 아버지 회사 어떻게 된 거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난 지 정확히 27일째였다.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이었지만 거래처의 연쇄 부도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곧 정리가 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한다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30억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야? 우리까지 연대보증 섰는데 말이야.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대보증?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남편 민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야, 언제 연대보증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민수가 더듬거렸다. 결혼 전에 장인어른께서 부탁하셔서 형식적인 거라고 하셨거든. 수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사위에게까지 연대보증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것이 더욱 배신감을 주었다. 형식적인 게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 담보로도 모자라서 민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면서 이제 우리 집까지 날아갈 판이야. 그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지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친정 망신, 우리 집안 거덜내는 년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진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시누이 미영이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 언니, 친정에서 돈이라도 조금 가져와요. 우리 집이 이 모양인데 그냥 있을 거예요? 미영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미영아, 친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수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미영이는 코웃음만 쳤다. 그러게 친정 형편도 모르고 결혼했나 봐요. 우리 오빠만 불쌍해.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하루하루 더욱 매서워졌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설설 기어야 했고 TV를 볼 때도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마치 하녀가 된 것 같았다. 수진아, 빨래 좀 널어라. 수진아, 화장실 청소해라. 수진아, 장 좀 봐와라. 과거에는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이름만 부를 뿐이었다. 그것도 반말로. 수진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어느 날 밤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해해줘.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민수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아내잖아.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 그런 소리 말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민수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자 수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결혼 3년 만에 이렇게 냉랭한 집이 될 줄 몰랐다. 예전에는 그래도 화목했던 가정이었는데 돈 문제 하나로 모든 게 변해버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수진을 비하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완전히 망해서 말이야. 연대보증까지 서놨는데 어쩜 좋아. 정말 복도 없이 태어난 것 같아. 아이고, 그러게 결혼할 때 집안 좀 보고 할 것이지. 맞아. 우리는 뭘 믿고 며느리를 받아들였나 몰라.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도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견뎌야 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수지는 알 수 없었다.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고 점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울을 보면 한 달 사이에 확연히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도 수지는 참았다. 남편과의 사랑을 믿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준비를 했다. 시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했고, 시어머니는 나물 반찬을 좋아하셔서 매일 다른 나물을 준비해야 했다. 민수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양복을 다림질해달라고 했다. 수진아, 이 양복 좀 제대로 다려라. 구김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까칠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다고 될 일이야? 벌써 시간도 늦었는데. 정말 하는 일마다 어설프기만 해.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참고 다시 다리미를 들었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실수를 했다. 다리미가 너무 뜨거워서 양복에 약간의 자국이 생긴 것이다. 아, 이런.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양복의 자국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게 뭐야? 완전히 망쳐놨잖아. 이 양복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새로 사? 뭘로? 내가 지금 뭔 돈이 있다고 새로 사? 친정에서 줄 돈이라도 있어?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 2달 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막았다. 야, 이 집안 완전히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내 친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고의가 아니면 다야. 결과가 중요하지. 30억이나 되는 빚을 우리한테 떠안겨놓고. 그때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민수, 시누이까지 모두 거실로 몰려들었다. 수지는 온 가족 앞에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내 와이프가 내 말에 대들어. 양복도 망쳐놓고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놔.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민수가 수진을 나무랐다. 여보, 나는 대든 게 아니야. 그냥 뭐가? 엄마가 화나실 만하잖아.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2년 전 결혼했을 때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야, 이 집안 망신이야, 망신.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친정은 거짓골이 되고 자기는 건방지기만 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수진이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한계가 있어요. 2달 동안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살았는데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한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정이 어려우면 며느리는 하녀가 되어야 해요? 매일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네. 민수야, 이런 며느리 두고 살 수 있겠어? 수진아, 진정해. 민수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진정하라고. 수진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왜 매번 어머님 편만 들어?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있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는 어떡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여보, 이런 며느리 어떡해요? 차라리 이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민수가 깜짝 놀랐다. 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 처음 봐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혼이요? 그럼 하세요. 저도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했다. 저는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지만 당장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민수가 따라 들어왔다. 수진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2년 동안 당신과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상황. 그 상황이 나를 하녀로 만드는 이유가 되어. 나도 당신과 같은 대학 나왔고 회사 다녔던 사람이야. 수진아. 이제 됐어. 나는 가겠어.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다. 가라, 가. 어디 친정에서 받아줄지 봐라. 거지 집안 딸이 뭔 품격이야. 수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순간 단 한 번도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사랑한다던 남편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컸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 만에 짐을 싸들고 돌아오는 딸을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수진아, 너 왜? 어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다. 어머니.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들어와.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참담했다. 가구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벽에 붙어있던 아버지의 표창장들도 모두 없어졌다. 거실에는 달랑 작은 식탁 하나와 낡은 TV만 남아있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래요? 응. 빚쟁이들이 가져갔다. 집도 이미 넘어간 상태야. 다음 달까지만 여기 있을 수 있어. 수진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이 의지할 친정마저 이런 상황이라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새벽부터 나가셨어. 일자리 찾으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어. 그래도 매일 나가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평생 정장만 입고 다니시던 아버지가 낡은 운동복을 입고 계셨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사위한테까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연대보증을 부탁할 게 아니었어. 사위한테까지 민폐를 끼치고.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데 반찬은 겨우 김치와 두부 한 모였다. 쌀도 얼마 없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풍족했던 집안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수진아, 너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자리를 찾아야죠.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다음 날부터 수진의 구직 활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3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경력이 단절되었고 대학 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너무 단절되어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기혼자시라 야근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 다시 결혼 생활 하시게 되면
그만두실 거 아닌가요?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수진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수진이 찾은 일은 식당 서빙이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다. 가끔 대학 동창들이 식당에 오기라도 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수진이 아니야. 너 여기서 뭐해? 아, 안녕. 잠깐 일을 좀. 결혼 잘 살고 있다더니 웬일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혼했다는 소문도 금세 퍼졌다. 동네에서도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딸 시집에서 쫓겨났다더라. 친정이 망하니까 시댁에서 내쳤나 봐. 불효녀라던데. 친정 망신시키고. 가장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동네에 퍼뜨린 소문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고 다녔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거칠었어요. 시댁을 무시하고 친정만 챙기더니 결국 집안 망신만 시키고 나갔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돈 문제로 힘들다고 하니까 아예 가출을 해버리네요. 자기 친정 빚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소문들이 수진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댁에서 나온 며느리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진은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집안 형편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버지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시작했다. 수진이 식당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과연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딸.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특히 민수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다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어. 수진이 이를 갈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수진은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나가고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청소 일도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도 지쳐 보였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를 믿으며 수진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버텨냈다. 6개월째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분위기부터 남달랐다. 특히 그중 한 명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신사였다. 수진은 평소처럼 주문을 받으러 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오늘 점심 특선이 뭐죠? 그 신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불고기 정식과 생선 구이 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불고기 정식으로 주세요. 모두 같은 걸로. 수진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데 그 신사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여기서 일한 지 오래 되셨나요? 아,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손님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수지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조금 주저했지만 그 신사의 진지한 표정에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잠깐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날 이후로 그 신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식당을 찾았다. 항상 정중했고 수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식사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런 작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동안 무시와 냉대만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신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식사 후에 시간 괜찮으시면요.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신뢰가 쌓여 있어서 승낙했다. 저는 박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자주 오게 되는데요. 아, 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씨, 혹시 다른 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다른 일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영학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경력이 단절되어서 경력보다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그동안 수진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선은 비서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하겠지만 적응하시면 더 중요한 일도 맡기려고 해요. 수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식당 일도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복리후생도 있고요. 수지는 거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이냐? 큰 회사에서? 아버지가 놀라셨다. 응, 박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제안하셨어. 아이고, 우리 딸. 드디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네.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일을 안 해서. 할 수 있어.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아버지가 격려해 주셨다. 일주일 후 수지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다. 박 회장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건설과 부동산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다. 사무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수진 씨, 오늘부터 우리 팀이네요. 잘 부탁해요. 팀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첫 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수지는 열심히 배웠다. 서류 정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종종 수진의 업무를 확인하며 격려해 주었다.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나요? 네,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일하는 보람도 느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개인적인 얘기를 꺼냈다. 수진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혹시 결혼은 안 하셨나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은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숨길 일도 아니고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박 회장의 표정이 따뜻해졌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병으로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동질감이 생겼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이해 같은 것이었다. 박 회장은 점점 수진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겼다.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시키고 의견도 물어봤다. 수진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수진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수진의 분석이 정확할 때가 많았다. 박 회장은 점점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업무를 넘어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점심을 함께 먹거나 퇴근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수진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일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저도 수진 씨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수진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다. 과거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 수진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조심스러워했다. 너무 성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수진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다. 1년이 지나면서 박 회장과 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업무적인 파트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저녁 박 회장이 특별한 곳으로 수진을 데려갔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회장님, 여기는 너무 비싼 곳 아닌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요?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는 진심이에요. 수진 씨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녀고 회장님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수진 씨예요. 수진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을 모두 치유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를 믿어보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그는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다이아몬드가 촛불에 반짝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막막한 미래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회사 임원진들에게 재혼 소식을 발표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비서실의 수진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모두 수진의 성실함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정작 큰 파장이 일어난 것은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였다. 박 회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재혼 소식은 곧바로 뉴스가 되었다. 박 회장, 20살 연하 직원과 재혼. 재계 거물의 두 번째 인생. 신데렐라가 된 평범한 회사원. 기자들이 수진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이혼 경력부터 친정 집안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이 기사로 나왔다. 박 회장 약혼자, 과거 친정부도로 어려움 겪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식당 서빙 경험도. 수진은 이런 기사들을 보며 걱정이 되었다. 회장님, 이런 기사들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저는 수진 씨의 과거가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박 회장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마음을 놓았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수와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 수진이가 재벌가에 시집 간다고? 시어머니가 신문을 보며 소리쳤다. 박 회장이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 아니야? 시누이 미영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수는 말없이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다. 엄마, 우리가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지 않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 소리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자신들이 내친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올라선 것이다. 결혼식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500명이 넘었고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수진의 웨딩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것이었고 꽃장식도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정말 예쁘다.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박 회장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어.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수진의 부모님도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결혼식장에는 온갖 꽃과 화환이 가득했다. 언론사들도 모두 참석해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댔다. 박 회장 재혼식, 정재계 인사 총출동. 500명 하객이 축복한 늦은 사랑. 화제의 신부, 화려한 드레스로 등장. 수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1년 전 식당에서 서빙하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 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객 중 한 명이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 회장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럴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다. 2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파리의 에펠탑을 보며 말했다. 저도요. 수진 씨. 아니, 자기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야말로요.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지위에 취하지 않았다. 자기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계속 잘해주자. 물론이죠. 저도 직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선 사업도 함께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 회장은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해요. 언론에서도 수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회장 부인, 검소하고 따뜻한 이미지. 재벌 사모님의 새로운 모델.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여성. 수진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수진 자신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박 회장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갔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수진 씨는 이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수진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결혼식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동네는 수진 이야기로 시끌시끌했다. 특히 민수네 시댁 주변은 더욱 그랬다. 어머, 저 집 며느리 있잖아. 수진이 말이야. 아, 박 회장이랑 결혼한? 맞아.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수진이가.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재벌가 사모님이 되다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보, 우리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에도 늦었어. 그래도 박 회장 부인이 된 수진이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며칠 후 민수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엄마,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어떡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한다니. 그때 불현듯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때? 뭐가요? 수진이 말이야. 혹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창피해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가족이 먹고 살아야지. 시누이 미영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오빠. 언니가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아, 너까지 그런 소리 하냐? 왜요? 가족인데. 그리고 언니도 우리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진이가 박 회장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민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가족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승낙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민수는 박 회장 부부가 사는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다. 경비실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는 부인의 가족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수라고 하는데요. 수진 씨 전 남편이에요. 경비원이 위로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내려오라는 연락이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수진이 어떻게 나올까? 예전처럼 고분고분할까? 아니면 차갑게 대할까?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세련되게 했다.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어머님, 민수 씨. 어쩐 일이세요? 예전에는 어머니, 여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머님, 민수 씨라고 격식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당황스러웠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큰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 좀 드릴까요? 아, 고마워. 수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민수는 서로 눈치만 봤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진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우리 그동안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갑자기 웬 사과세요? 진심이야.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사과는 고맙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수진 씨. 민수가 말을 꺼냈다. 민수 씨는 뭐 할 말 있으세요?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런가요? 수진의 담담한 반응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울면서 괜찮다고 했을 텐데 지금의 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수진 씨,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요? 민수 사업이 안 되고 집도 팔아야 할 판이야.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와달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것도 우리 덕분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나간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났잖아. 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 아니야?
제가 박 회장님을 만난 게 어머님 덕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건가요? 민수가 나섰다. 수진아, 미안한데. 회사 자금이 좀 필요해. 5억 정도만. 5억이요?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 그때 연대보증 때문에 우리 집안도 어려워졌어.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연대보증요? 그거 제가 부탁한 거였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뭐라고 하셨더라. 가라, 가. 어디 친정에서 받아줄지 봐라. 거지 집안 딸이 뭔 품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수진 씨. 그때는 저를 하녀 취급하시면서 지금은 도와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이유가 없어요. 수진 씨, 제발.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그게 제 탓인가요?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나요?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도 가족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요? 무슨 기회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수진이 크게 웃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시다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다시 만나자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지금 박 회장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 모르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 씨, 민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거지. 도와드릴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를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키워줬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3년 동안 제가 집안일 다 했잖아요.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게 키워준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는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와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드릴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수진 씨.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박 회장님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제발, 수진 씨. 우리 좀 도와줘. 정말 갈 곳이 없어.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님도 그때 저한테 갈 곳이 없다고 하셨나요? 저는 그때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어려웠고요. 그런데도 저를 내쫓으셨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다. 수진아, 정말 제발. 민수 씨.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저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때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저는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하지만 이제 달라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수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 씨,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박수진이 아니라 박 회장 부인이에요. 시어머니와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진이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도와드릴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이 닫힌 후 수진은 거실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시원했다. 그때 박 회장이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이 다녀갔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수진이 사정을 설명하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한 건 아닐까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관대하게 대해준 거예요. 박 회장이 수진을 안아주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수진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기분이었다. 수진을 만나고 돌아온 후 민수와 시댁 식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진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무슨 다른 방법이야? 은행 대출도 한계고 친척들도 이미 다 빌렸잖아.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였다. 김민수 씨, 이번 달까지 원금의 30%는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이미 3개월 연장해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추었다. 빚은 10억이 넘었는데 갚을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업도 계속 꼬여만 갔다. 원래 하던 소규모 건설업도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었고 자금난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어려웠다. 사장님, 이번 달 직원 월급 어떻게 하죠? 직원이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들어올 돈이 있어. 하지만 그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거래처에서도 민수의 회사 상황을 알고는 거래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 죄송한데 이번 건은 다른 업체로 결정했어요. 왜요? 저희가 견적도 더 싸게 넣었잖아요. 그게 요즘 김 사장님 회사 소문이 좀. 혹시 공사 중간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민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번 나빠진 신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일이 벌어졌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미안해. 조금만 더. 사장님, 이미 2개월째예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다.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김민수 씨 맞죠? 네, 그런데 저희는 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연체된 대출금 문제로 왔어요. 아, 그거면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6개월 연체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내일까지 3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빚쟁이들이 간 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민수야, 정말 어떡하냐?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뭘로? 이미 팔 건 다 팔았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분명히 그거야.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쫓으니까. 시누이 미영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가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는 이 꼴이니까. 민수는 더욱 우울해졌다. 정말 수진을 잘못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다음 날 집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엄마, 압류해요. 더 이상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민수도 답이 없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 완전히 망했나 봐. 압류 딱지까지 붙었던데. 수진이 내쫓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봐. 동네에서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중산층으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피하고 싶은 가족이 되어버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수진의 성공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다. 박 회장 부인, 자선 사업에 10억 기부. 재벌가 사모님의 검소한 일상 화제. 과거 극복한 박 회장 부인, 여성들의 롤모델로. 신문과 TV에서 수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속이 뒤틀렸다. 저 여자가 우리 때문에 저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우리가 내쫓지 않았으면 박 회장을 어떻게 만났겠어. 민수는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 정말 자신이 수진을 지켜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느 날 민수는 혼자 수진이 다니던 식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장이 민수를 알아봤다. 수진이 전 남편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말 대단하네. TV에도 나오고 말이야. 네. 그때 여기서 일할 때 정말 힘들어 했는데. 밤마다 울더라고. 민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랬나요? 응. 시댁에서 구박받는다고 울면서 일했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 정말 신데렐라야, 신데렐라. 식당을 나오면서 민수는 눈물이 났다. 그때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빚쟁이들이 와 있었다. 이번엔 뭐예요?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개인 사채 문제입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갚으셔야 해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내로요. 못 갚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민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사채업자들의 다른 방법이 뭔지 뻔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시아버지가 말했다. 집을 팔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가 대답했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시어머니가 또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수진이한테 한 번 더 부탁해보자. 엄마, 그만하세요. 이미 거절당했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수진이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정말 후회스러웠다. 왜 그때 수진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 말만 들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수진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 내 탓이야. 민수가 중얼거렸다. 뭐가? 수진이를 잃은 것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때의 행복, 그리고 마지막에 차갑게 헤어진 순간까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에도 빚쟁이들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가족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져만 갔다. 6개월 후 민수네 가족은 결국 집을 잃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나마도 시아버지의 퇴직금으로 겨우 구한 반지하 방이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영세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또 수진 탓을 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요? 민수가 지쳐서 말했다. 그래도 수진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신우이 미영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가 너무 야박해요. 가족이었는데. 민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괴감만 들었다. 정말 수진이 야박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너무 뻔뻔한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수진을 찾아가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무릎 꿇고 빌어볼게. 엄마, 소용없어요. 이미 확실히 거절당했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우리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서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경비실에서 막혔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사절하신다고 하네요. 제발 한 번만. 꼭 할 말이 있어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오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경비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수진은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너무해, 너무해. 엄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면목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한편 수지는 박 회장과 함께 자선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다. 여보, 이번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 씨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이 추진한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박 회장 부인, 한부모 가정에 100억 지원. 과거 아픔을 딛고 사회 환원하는 박수진 씨.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재벌 사모님. 수진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수진은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식당을 찾아갔다. 사장은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수진 씨. 아니, 부인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경호원들은 어디 있어요? 혼자 왔어요. 가끔 이렇게 나와야 속이 시원해요. 수진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차를 주문했다. 그리고 사장과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정말 고생 많았죠? 사장이 물었다. 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힘든 중에도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고마워요, 사장님. 근데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나요? 요즘 소문이.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분들도 자신들의 길을 찾으시겠죠.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수진을 알아본 손님이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다. 어머, 박 회장 부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시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일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더욱 놀랐다. 정말요? 우와, 대단하세요. 진짜 신데렐라네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신데렐라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수진이 식당을 나올 때 사장이 말했다. 부인님, 가끔 이렇게 들러주세요. 저희한테는 큰 영광이에요.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수진은 박 회장에게 식당 방문 얘기를 했다.
좋은 일이에요. 수진 씨의 겸손함이 더욱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어서 제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 민순의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아버지까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다. 민수는 이런저런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수진의 자선 사업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면서. 그래요. 한부모 가정이랑 저소득층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렸다. 왜? 우리도 어려우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목으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수진의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며칠 후 재단에서 답변이 왔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회복지기관을 소개해주는 내용이었다. 수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것도 거절이나 마찬가지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무렵 동네에서 수진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박 회장 부인이 친정 부모님한테 새 집 사드렸다면서. 응, 강남에 아파트 사드렸다더라. 역시 효녀야. 부모님 고생시킨 걸 보상해드리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욱 속이 쓰렸다. 친정 부모는 챙기면서 시댁 식구들은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한때는 저 여자 시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답답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수진이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오히려 상처만 줬잖아요. 그래도 3년 동안 며느리였는데. 며느리라고 하면서 하녀 취급했잖아요. 그건.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수진이 탓하는 건 너무 뻔뻔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민수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달았다.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수진은 박 회장과 함께 큰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수진은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다. 과거를 완전히 털어버리셨나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털어버린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혹시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수진의 연설이 방송되었다. 민수네 가족도 그 뉴스를 봤다. 정말 대단해졌네. 민수가 중얼거렸다. 화면 속의 수진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예전에 위축되고 눈치 보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말없이 TV를 바라봤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깨달으셔도 늦어요, 엄마. 그래도
수진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말 수진을 놓친 것이 자신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민수는 마음속으로 수진의 행복을 빌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한편 수진은 박 회장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내년에는 해외 봉사활동도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곳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역시 우리 부인은 생각이 깊어요. 수진이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준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